근거 엄마입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면서 치아가 약해지다 보니까 임플란트 할 게 많아지고 또 비용 부담 내신 적 없으신가요? 제가 몇 년 전에 은행 창구에 있을 때 저희 고객님께서 1년 전에 임플란트 수술을 했는데 이번에 또 하게 생겼잖아 라고 하면서 적금을 깨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객님 보험 들어놓으신 거 혹시 없으셨어요? 라고 했더니 치아보험 들어놓은 게 없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치아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이나 종신보험 들어놓은 거 없냐 라고 여쭤봤더니 그건 있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보험 증권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제가 좀 봐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실제로 이분이 타실 게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전에 임플란트 수술하셨던 거를 청구하셔서 120만 원을 타시고 또 앞으로 하실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각각 받으셔서 이분이 적금을 깨지 않았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크게 한번 얻어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처럼 여러분들 치아가 약해져서 앞으로 임플란트 할 예정이다 또는 2년 전에 나 임플란트 수술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알아보실까요? 자, 오늘 영상 보시고 몰랐던 걸 타셨다거나 이제 탈 예정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밥 한번 크게 쏘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보통은 치아에 염증이 생겨서 치아가 상하거나 또는 치주 질환으로 치통이 생겨서 발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문제가 생긴 치아를 발치를 하고 나서 그 안에 나사를 받고 인공치아를 심는 것을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이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보통은 치조골 이식 수술을 많이 동반하게 되는데요. 치조골 이식 수술이 뭔지 한번 영상을 같이 보실까요? 자, 이 영상처럼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 치아 주변에 이렇게 뼈가 있는데 이거를 치조골이라고 합니다. 치아를 발치를 하게 되면 이 사이에 공간이 남게 돼요. 그래서 이 치조골이 이제 건강하거나 골밀도가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치조골이 얇아지거나 아니면 골밀도가 좋지 않으면 이 공간이 뜨게 되는 부분을 합성골이라던가 아니면 사람뼈, 동물뼈로 이렇게 채우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요거를 여기에다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수가 있어요. 가운데다가.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치조골 이식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치조골 이식 수술을 동반한 임플란트를 할 경우 보험 보상 청구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입해 놓으신 보험 증권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수술비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수술비 특약 안에는 1종부터 5종으로 나눠져 있는 게 있고요. 1종부터 3종으로 나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것들은 보통은 최근에 가입하신 것들이 5종이고요. 예전에 나는 가입을 해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3종짜리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 수술 같은 경우는 수술의 난이도에 따라서 지급이 되긴 하지만 3종짜리 보험에 해당이 되시는 거고요. 이 3종 중에서 2종에 해당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어느 순간 수술비가 3종에서 5종으로 바뀌었을까요? 자, 5종짜리 수술비 가입해 놓으신 분들은 약관을 잘 보시게 되면 가로치고 임플란트 수술은 제외라는 문구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무슨 얘기냐? 워낙에 임플란트를 청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지급해 줄 게 너무 많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손실이 나서 요거를 3종짜리에서 5종으로 바꾼 다음에 임플란트 제외라는 문구를 약관상에 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종짜리 말고 여러분들이 3종짜리 수술비에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약관을 보시게 되면 임플란트 제외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고 치조골 이식 수술을 해서 2종에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래도 정확하게 한 번 더 알고 싶어 라고 하면 해당 콜센터, 즉 보험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치조골 이식 수술을 했는데 보상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만약에 나옵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임플란트 수술하기 시작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 무조건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듯이 단순 임플란트 수술은 안 나오고 임플란트 수술하시기 전에 이 치조골이 약하면 치조골 이식 수술을 먼저 한다 그랬죠?
이 치조골 이식 수술을 동반한 임플란트를 하셔야 이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치조골 이식 수술을 3개 정도 할 건데 이거 나오나요? 한 날 하시면 3개 다 안 나오세요. 한 건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임플란트 수술을 3개를 할 건데 이걸 좀 나눠서 하고 싶다, 날짜를 좀 달리 하고 싶다 라고 할 경우에는 수술비가 각각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플란트 수술을 올해 3개 할 거야 라고 하면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 하시던지, 오늘하고 한 일주일 있다가 하시고 또 일주일 있다가 하시던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수술비를 각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는데 그럼 거기서도 치조골 이식 수술 하면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자, 안타깝게도 이 실비보험은 치과 관련된 비급여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게 없다는 얘기죠. 자,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